최근에 본 시술들이랑 또 홈케어 방법들, 피부관리 방법들, 정착한 제품, 그러니까 연예인 시술로 유명하더라고요. 고영양으로 나이트 케어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 자외선 관리는 진짜 필수거든요. 30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하이, 예나예요. 사방아들, 오늘은 관리에 진심인 여자 하이에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댓글에 언니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해요?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얼굴형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저는 내 관리가 성공했구나. 내 관리가 잘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어느 정도 관리에 좀 정착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구나. 좀 루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바나들에게 얼른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즘 최근에 본 시술들이랑 또 홈케어 방법들, 피부관리 방법들, 정착한 제품 다양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피부관리에 진심이다, 얼굴형 관리에 진심이다 하는 사바나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술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사바나들이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해본 시술은 이제 온다 리프팅, 슈링크 리프팅, 그리고 주베르 볼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울세라랑 보톡스 이렇게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울세라랑 보톡스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게 시술을 해보고 싶은 거야. 요즘에 진짜 너무 많잖아요. 뭐 온다 리프팅, 리프테라, 슈링크, 뉴테라, 덴서티, 티타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하게 된 게 이제 온다 리프팅이랑 슈링크 리프팅이거든요. 일단 슈링크 리프팅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슈링크 리프팅은 울세라랑 같은 개념이에요. 울세라랑 같이 초음파 리프팅이어가지고 피부 안쪽에 이제 늘어져 있는 근막에 열을 줘가지고 오징어처럼 촥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탄력도를 높여주고 열이 침투하면서 안에 콜라겐도 좀 자극시켜주고 얼굴에 재생도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얼굴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술이거든요. 약간의 지방도 태워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얼굴형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이중턱이라든지 좀 처진 살들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슈링크를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울세라가 아프기는 진짜 아프거든요. 다운타임도 좀 있어요. 얼굴이 약간 붓기도 하고 좀 땡땡해지기도 하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통증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아파서 진짜 못하겠다 하는데 효과가 한 2주 뒤부터 한 달까지 느껴지면서 이 효과가 최소 8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이게 1년 전으로 완전 돌아가진 않아요. 이 매끈해진 얼굴 라인이 이미 지방층도 많이 정돈되었고 라인이 매끈해졌기 때문에 울세라를 아예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다시 좀 처진다 그런 느낌만 들게끔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슈링크는 울세라랑 같은 초음파 시술이거든요. 근데 울세라보다 조금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덜 아파요. 울세라의 통증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슈링크는 진짜 한 반 정도? 반 정도 통증에 다운타임이 정말 짧아요. 울세라는 좀 붓기도 있을 수 있고 이 통증도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다고 치면은 슈링크는 잔붓기, 정말 약간 피부가 단단해지고 땡땡해진 그 정도의 붓기만 한 2, 3일 있고 거의 통증도 많이 안 느껴지는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보고 느낀 게 제가 슈링크를 좀 좋은 버전의 슈링크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울세라보다 유지 기간이 너무 짧은 느낌이에요. 울세라는 한 달 뒤부터 좀 매끈해진 느낌이 좀 장기간 유지되고 내 얼굴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꾸준히 느껴지는 반면에 슈링크는 그 즉각적으로 효과가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3회 정도 하면은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 하는데, 그러면 사바나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인데 얘가 6개월에서 1년 간대. 너무 좀 짧지 않아요? 시술이라 하면은 한 번째 돈도 쓰고 고통도 참고 해가지고 예뻐지길 바라는 건데 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슈링크보다는 역시 돌고 돌아 울세라다. 얘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온다 리프팅을 했는데요. 온다 리프팅은 좀 더 다른 리프팅이에요. 피부 안에 열이랑 진동을 줘가지고 콜라겐을 촉진시켜가지고 이제 탄력도를 높여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진짜 즉각적인 효과는 좋아요. 얼굴이 좀 즉각적으로 좀 달라붙는 느낌?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유지기간이 진짜 짧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3회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회 시술을 하면은 금액도 금액이고 시간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하는 시술은 조금 좀 아쉬웠다. 물론 안정성도 더 높고 왜냐면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얘는 약하게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적고 통증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 유지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온다 리프팅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모드 하셨던 분들. 인모드 중에 이 지방 태우는 인모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한 번 정도 해봤는데 걔가 다운타임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많이 길면 2주 정도? 지방을 좀 태워서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얼굴 살 많은데 하면 효과가 좋은데 근데 멍이 들어요. 얼굴에 약간 붉은 멍부터 시작해서 퍼런 멍까지 다양하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멍이 빠지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부터 2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진짜 길어서 마음을 많이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시술이었거든요. 근데 이 온다 리프팅이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좋아가지고 얼굴살 많은데 인모드를 하면 멍이 들어가지고 많이 걱정됐다 하셨던 분들은 온다 리프팅 하면 효과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얼굴에 살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 리프팅의 유지기간이 아쉬웠던 거지 온다 리프팅 자체에 지방을 태워준 효과는 좋기 때문에 통증 덜하게 다운타임 적게 얼굴 살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다 리프팅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세라랑 온다 리프팅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울세라로 얼굴 라인 정돈해주고 온다 리프팅으로 지방 라인 정돈해주고 온다 리프팅 자체로 리프팅을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는 진짜 매달 해주면서 꾸준히 얘가 연예인 시술로 유명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으면 안 되니까 방송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매달 해주는 시술로 유명한데 우리는 사실상 안 아파서 좋고 효과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매달 하기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뉴테라, 슈링크, 리프테라, 튠페이스, 온다 리프팅 다양하게 받아본 사람으로서 효과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역시 돌고 돌아 울세라였고 이제 지방층을 라인 정돈해주는 거는 온다가 인모드보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하고 있는 이 턱보톡스. 저 거의 턱보톡스의 아이콘 아니에요? 이거 예전부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턱보톡스는 진짜 조금 소량으로만 맞아요. 얼굴에 턱 근육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다 맞아버리면 얼굴이 작아지기는 해요. 근데 무슨 해골처럼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여기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렸을 땐 얘가 예뻐 보였는데 한 20대 중반부터 이게 너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작은데 빈약해 보여. 그래서 저는 이 턱 라인 가장 끝에 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이 끝에만 살짝 맞아주고요. 이 살짝 맞는 것도 대부분 6개월 주기로 턱보톡스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주기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딱 얼굴 봤을 때 물었을 때 여기가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때가 이제 맞을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턱 끝에만 살짝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너무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로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턱 근육이 이 살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턱 라인의 살을. 근데 이 근육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턱 라인의 살이 처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턱보톡스 많이 맞았을 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어린데 여기 두툼하게 라인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턱보톡스를 끊고 나서 이 라인이 싹 정돈됐습니다. 물론 울세라나 이런 애들로 효과도 봤지만 턱보톡스 효과도 진짜 많이 봐가지고 턱보톡스 많이 맞으시는 분들 얘가 얼굴을 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시고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눈밑 꺼짐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주베륵 볼륨 시술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눈밑이 꺼진 것뿐만 아니라 팔자도 많이 꺼져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연결해주는 게 좋다. 해서 1회차 때는 눈 밑부터 팔자, 이 앞볼까지 전체적으로 8cc를 진행을 했고요. 2회차 때는 제가 시술을 진행해보니까 얘가 다운타임이 진짜 길더라고요. 이 붓기가 진짜 땡땡하게 부어요. 땡땡하게 붓고 안 붓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부어가지고 붓기가 이렇게 부은 상태로 쭉 내려오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때는 앞볼은 생략하고 눈밑이랑 코 옆에 여기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회차 진행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나간 후기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눈밑 꺼짐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가 눈 구조 자체가 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안구 자체가 꺼져 있어서 들어간 눈밑이다 보니까 얘를 콜라겐 생성해 준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팔자도 제가 원래 좀 많이 깊었었던 걸까요? 막 드라마틱하게 팔자가 메워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
낫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1회차 때 앞볼 부분에 얇게 한번 깔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고 나니까 약간 앞볼이 단단해지고 피부가 좀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탱탱하게 볼륨이 차올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단단하고 탄탄해졌다, 좀 더 피부가 도톰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앞볼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베룩 볼륨 맞으시면 여기가 진짜 탄탄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1회만으로도 좀 탄탄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회차, 3회차 이렇게 앞볼 부분을 해주면은 앞볼이 좀 단단해지면서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꺼짐이라든지 앞볼 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베룩 볼륨 추천드리는데 눈 밑꺼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팔자도 앞볼 안 맞고 팔자만 맞으면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회차를 진행한다면 팔자에만 맞아볼 생각입니다. 주베룩은 필러랑은 완전 다른 시술이거든요. 필러는 히알루론산 덩어리, 이제 볼륨을 생겨줄 수 있는 애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거고, 주베룩은 콜라겐 생성을 도움을 주는 이제 가루 같은 애들을 피부에 넣어줘가지고 이 안에서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베룩이 들어간 부분에 점점 콜라겐이 차오르도록 도와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사람마다 콜라겐이 차오르는 그 양이 완전 달라가지고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피부 관리인데요. 특히 시술 많이 하시는 분들 집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 리프팅 레이저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 관리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효과가 6개월, 1년 갈게 더 짧아진다니까요. 집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해줄수록 이 효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레이저들 이런 것들이 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피부도 더 튼튼하게 꾸준히 레이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형만 예쁘면 뭐예요? 피부도 예뻐야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잖아요. 전반적인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혀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오늘 몇 개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모공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 6통, 7통? 몇 통 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꾸준히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바이올보의 프로바이오던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이 제품은 콜라겐 세럼인데 모공에 효과를 주는 그런 세럼이에요. 우리 모공 생각하면 예전에는 뭔가 피지를 줄여주는 제품, 아니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 이런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효과도 많이 못 봤었거든요. 우리 모공이 커지는 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피지 분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커지는 모공,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처지는 모공, 수분이 부족하고 탄력이 부족하고 콜라겐이 부족해서 늘어지는 모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모공은 이제 늘어지는 모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력이랑 콜라겐 관리를 해주는 모공 세럼을 쓰고 나서 모공이 확실히 더 쫀쫀해지고 피부가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탄력 섬유 콜라겐 4종이랑 엘라스틴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콜라겐들을 착착착 모아서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탄력 관리를 해주고 나니까 모공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얘 좋아하는 이유가 제형이 진짜 수분감이 많아요. 피부에 뭔가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스며들고 나면은 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세럼이어가지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초 단계에 추가해줬을 때 부담도 안 되고 피부를 오히려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우리 피부는 피부가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조하네? 수분이 없네? 유분이 없네? 해가지고 더 유분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분, 유분 이런 것들 많이 채워주면 오히려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커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건조해서 모공이 커졌다, 아니면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관리 해주시면 훨씬 더 모공을 쫀쫀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탄력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30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팩인데요. 얘도 콜라겐 팩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피부 늘어지고 얼굴형 안 예뻐지고 처지고 모공 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탄력에서 오는 거다. 콜라겐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사람으로서 콜라겐 팩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메디힐의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 얘는 순도 93%의 콜라겐이 들어있고 꺼진 볼 체험 리프팅 효과도 같이 있고 콜라겐 팩이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에 탄력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모공 리프팅, 늘어진 모공에도 효과가 있는 팩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효과로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진짜 이 밀착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콜라겐팩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밀착력 진짜 1등. 붙어있으면 진짜 촥 붙어가지고 정말 안 떨어지거든요. 저는 특히 이런 거 붙이기 전에 요런 애들 듬뿍듬뿍 발라주고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촥 잘 붙어있고 얘가 흡수력을 높인 제품이어가지고 확실히 그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처럼 좀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 잘 떨어지는 거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팩입니다.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콜라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비타민. 항산화. 이거 빠지면 또 절대 안 되거든요. 항산화 관리, 비타민 관리를 해준 피부랑 안 해준 피부랑 진짜 완전 달라요, 사바나드. 제가 요즘에 만족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피지오겔의 사이언스 티컬즈 데일리민 앰플세럼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일단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항산화? 이 노화랑 관련된 이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가 칙칙하다, 광채를 잃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피부가 예민하다 하면은 항산화 관리는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항산화 포뮬라가 같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다가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제 비타민은 두 가지 종류를 많이 기초해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순수 비타민C, 하나는 비타민C 유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얘는 순수 비타민C가 들어있어가지고 순수 비타민C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단점이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어두워야 하고 자외선을 받으면 안 되고 개봉 후에 금방 사용해야 되고 피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약산성 포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극적인 느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예민한 편이잖아요. 제가 사용했을 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나이트 케어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냄새가 조금 자연의 냄새가 나기는 하거든요. 이 제품 특성에 향이 좀 나가지고 호불호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약간 고소한 냄새? 그렇게 나고 약간 유분감 느껴지는 물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분 세럼, 수분 앰플 이런 거 다 발라주신 다음에 수분 크림 직전에 마지막 앰플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순수 비타민을 사용하면은 자외선 차단 진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순수 비타민 저녁에 사용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선크림 그냥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술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관리는 진짜 필수거든요. 제가 예민할 때 사용하는 선크림이랑 그 다음에 예민할 때 사용하는 미백 제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저의 찐 애정템. 제 영상에서 진짜 몇 번이나 나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사랑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셀피전시의 레이저 UV 선스크린 이 제품. 제가 진짜 예민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선크림 제품. 영상에서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기획사트가 나왔는데 너무 알차게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 1+1에다가 1.2mm 14회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귀엽게 나와가지고 선물하기에도 좋고 진짜 쟁여두고 사용하기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또 여름 되면 선크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특히 이번에 좀 잘 나온 게 1.2mm 파우치 타입이 같이 들어있는데 얘가 짜면은 딱 손가락 한 마디, 듬뿍 한 마디거든요. 이게 얼굴에 한 번 바를 정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량이 얼만큼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양으로 딱 나와가지고 14회분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선크림 사바나들 데일리, 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용 이런 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플러스 피부 예민할 때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얘가 제가 처음 알게 된 것도 우리 피부 관리실이나 아니면 피부과 시술 끝나고 이제 관리해줄 때 관리실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선크림으로 마무리해드릴까요? 뭐 비비크림으로 마무리해드릴까요?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많은 곳에서 이 셀퓨전시 선크림을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그때 궁금해서 사용해봤다가 반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선크림이 혼합자차예요. 우리 눈시림 있거나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무기자차가 그 특유의 뻑뻑한 발림성에다가 하얘지는 그 느낌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무기자차의 함량을 높이면서 혼합자차의 장점까지 같이 가져와가지고 발림성은 부드럽게, 눈시림 적게, 자극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게 부드러운 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편안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약간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쫀쫀하게 마무리되면서 약간 겉에 살짝 보송한 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아가지고 지성이신 분들도 민감하신 분들 사용하기 좋고 특유의 피부를 약간 쫀쫀하게 만들어주면서 부들부들,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주는 요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이 살짝 프라이머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줘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은 메이크업 베이스를 좀 쫀쫀하게 착착착착
잘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마무리감 때문에 더워지는 날씨에 사용하기도 좋고 얘가 자외선뿐만 아니라 광노화도 막아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은 탄력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나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광노화까지 같이 막아주고 싶다. 노화로부터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민할 때 사용할 선크림을 찾는다.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 좀 부들부들하게 잘 먹는 선크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도 직업템이지만 진짜 빠질 수 없는, 그럴 때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선크림 중 하나예요. 이번에 기획 세트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셀피전시에서 사바나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벤트 5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아까 순수 비타민C 소개해 드렸는데 걔가 자극적이다, 나는 더 피부가 더 예민하다, 더 순한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먼저 셀피전시의 토닝C 잡티 세럼 이 제품이랑 라운드랩의 비타나이아신 잡티 세럼 이 두 제품이에요. 얘네들은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수 비타민C가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야 되고 뜯고 나면 금방 써야 되고 케이스도 어두워야 되고 빛 닿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C 유도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순하게 관리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저녁에만 바를 수 있다면 이 비타민C 유도체 제품들은 아침, 저녁 다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미백 관리하고 싶다, 비타민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타민C 유도체 들어간 제품 추천드릴게요. 먼저 셀피전시의 토닝C 잡티 세럼 이 제품은 비타민C 유도체랑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데 좀 더 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분이랑 뭐 진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미백뿐만 아니라 보습, 진정, 결, 광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이 라운드랩 제품은 비타민C 유도체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 나무 추출물, 비타민 열매 추출물, 비타민 제품들 막 여러 가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도 조금 더 높게 들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얘는 좀 더 잡티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순수 비타민 제품 많이 사용하고 이제 아침, 저녁 사용할 때는 비타민C 유도체 제품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가지고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분은 펩타이드 제품입니다. 첫 단계에 사용해줬을 때 진짜 달라요.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기초의 효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런 기초 성분들 보면은 많은 제품에 펩타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펩타이드 성분이 주름, 탄력, 모공, 피지, 진정, 톤 여러 가지에서 효과를 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6가지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기초의 효능을 같이 사용해줬을 때 더 배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약간 수분기를 열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제품의 효능도 높여주지만 이 다음 단계의 제품들이 쫀쫀하게 잘 먹을 수 있게 좀 기를 열어준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세안하고 나서 첫 단계에 가볍게 착착착 발라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기기인데요. 제가 기기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잘 사용한 게 이 부스터 프로거든요. 얘가 뭐 모공 관리부터 탄력 관리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어가지고 좋은데 결국에는 이 모든 기능을 다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사용은 하지만 가장 메인으로 잘 쓰는 게 부스터 모드거든요. 기초들의 유효 성분들이 잘 들어가게 해주면서 탄력도 높여주는 그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게 요번에 미니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저는 요거를 가장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들, 좋은 것들 제가 앞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잘 먹어서 피부 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얘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흡수시켜주는 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울트라튠. 그거는 근데 지금 기기가 없어요. 제가 엄마가 사용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 집에 놔두고 까먹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데 이거를 가장 잘 쓰는 게 제가 이제 피부과에서는 초음파 시술을 많이 해요. 얼굴 리프팅 되는 시술들. 근데 고주파 시술은 제가 올리지오도 해보고 해봤는데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진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유지기간도 짧고 고주파 시술은 결론적으로 피부를 좀 탄력 있게 쫀쫀하게 모공도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늙지 않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뭐 써마지 같은 시술들 확 느끼겠지만 지금 당장은 고가의 시술인데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없어가지고 잘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고주파 관리는 그냥 집에서 꾸준히 해주는 홈케어용으로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고주파 관리를 집에서 해주게 되면은 물론 병원보다는 약하겠지만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가지고 얘는 열을 살짝 줘가지고 피부 콜라겐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뭔가 피부가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 느낌도 들고 특히
특히 이 라인들 붓기 제거에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주파는 집에서 셀프로 틈틈이 관리해주는 용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기들도 너무 자주 사용해주는 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고주파는 생각날 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용으로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피 풀어주는 관리는 진짜 매일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몸 마사지 받으면서 다녔던 피부관리샵 선생님께서 이 두피가 늙게 되면은 여기에 탄력도가 풀리면서 얼굴이 처지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여기가 처지면 당연히 여기가 처지겠죠. 그쵸? 가면 여기 진짜 세게 풀어주세요. 저도 신경 쓰일 때마다 틈틈이 계속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거든요. 괄사로도 풀어주고 그냥 급할 때는 주먹 이렇게 져가지고 주먹으로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풀어주고 나면은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진짜 안색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두피 풀어주는 거는 진짜 1순위로 매일 틈틈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얼굴형 관리할 때 여기까지가 피부예요, 사바나드.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2025 관리법들, 꾸준히 하고 있는 시술 관리법 제품들 소개 영상이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바나드 실패는 제가 할게요. 사바나드는 성공만 하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뿅!